자기 할 말도 못하고 주눅이 든다라든지, 이성한테 남성성, 여성성의 그런 어필을 못한다라든지, 이 소심한 성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잖아. 방법은 졸라 간단해. 유산소로 땀을 흠뻑 내주고 정식줄 놓고 막 미친듯이 춤도 추고 매트가 상대방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있는 힘껏 목소리도 크게 내주고. 야야야, 뭔 놈의 성격까지 바꾸는데 이 짓거리를 해야 되냐. 소심한 성격 때문에 사는 게 존나 힘들다. 그러면 이 영상만 보면 돼. 그러니까 나는 나약한 개찐따로 태어났어. 근데 성격도 바꾸고 내 인생도 바뀌었어. 여기 이 사진만 봐도 그냥 개찐따잖아. 뭐 내가 어렸을 때 소심했다는 얘기를 뭐 주변 사람들한테 하면 진짜 아무도 안 믿어. 성격은 바뀌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지금 바로 뒤로 가게 하고, 진짜 솔직하게 소심한 성격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단 소심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못 어울리고 연애도 못하고 남 눈치나 살살 보면서 인생의 기회들을 놓치게 되면 이 소심한 성격이 주는 이득보다는 손실, 손해가 더 크다고 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너네들은 이 소심한 성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잖아. 과연 소심한 성격을 바꾸는 테크트리, 공략집이라는 게 존재할까? 이런 마음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오늘 영상이 100% 도움이 될 거야. 궁금할 테니까 바로 알려줄게. 세 가지야. 첫 번째, 중립기어 받기. 두 번째, 극단 찍기. 세 번째, 제어하기. 단어들이 좀 생소하지? 내가 14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면서 깨달은 사실이니까 그냥 이대로만 하면 돼. 자, 첫 번째는 중립기어 받기야. 대체 이게 뭔 소리냐? 중립이라는 건 영을 만든다라는 거야. 지금까지 너네가 가지고 있던 성격, 어떤 감정 표현 패턴, 행동 패턴, 무의식적인 믿음이나 태도들, 이런 것들이 플러스라는 형태로 입력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야. 자, 더 쉽게 얘기하자면 너네가 그릇이 있는 거야. 이 그릇에 너네들의 믿음, 생각, 행동 패턴, 감정 표현 패턴, 이런 성격들이 다 가득 담겨 있어. 이게 가득 담겨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이 꽉 찬 그릇을 비워줘야 새로운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립기어를 박는다는 얘기는 너네들의 꽉 찬 그 그릇 플러스의 상태를 완전히 마이너스 덜어내서 0을 만든다라는 얘기야. 분명히 너네는 20년 30년 동안 굳어진 그런 습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긴장해서 말을 못한다라든지, 자기 할 말도 못하고 주눅이 든다라든지, 불안이 너무 많거나 우울하고 저텐션이라든지, 이성한테 남성성, 여성성의 그런 어필을 못한다라든지, 두려움과 경계심을 기반으로 한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기타 등등 별의별 성격으로 굳어져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중립기어를 박지 않잖아? 이상해진 성격 위에다가 뭔가 하나를 더하는 꼴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두려움에 막 절어 있는데 겉으로는 막 자신감 있는 척, 괜찮은 척 연기를 하는 거고, 속으로는 엄청 우울해. 근데 겉으로는 밝은 척, 어색한 웃음 띄고 막 그러는 격인 거야. 내가 연기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연기과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이 중립기어 박는 작업만 해. 보통 신입생들이 20살인데 20년 동안 박혀온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이것들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몸, 보이스, 감정, 정신, 이 모든 것들을 초기화, 중립을 만든다는 거지. 뭔가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 뭔가를 더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마이너스, 덜어낸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람들과 아이 컨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아이 컨택을 하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내면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성한테 말을 잘 못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대화법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대화법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어떤 성적 수치심, 이성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면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또 뭐 목소리가 떨린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발성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 내면의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의 원인, 핵심 코어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줘서 0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너네가 영화를 본다고 쳐. 배우들이 발연기를 하면 어때? 그냥 노잼이라서 바로 꺼버리잖아? 사람의 성격도 똑같아. 자신감 있는 척 아무리 연기를 하려고 해봤자 자기의 본질적인 성격이 꼬여있어. 그러면 그 위에 아무리 그럴듯한 척을 갖다 놔도 그냥 이 사람은 어색한 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방구석에서 자신감 있는 척, 소심한 성격 바꾸는 법, 이런 거를 보고 따라해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나는 우리 교육생들이 찾아오잖아? 그러면 몸과 마음에 잔뜩 긴장이 들어간 그 방어 기제, 이것들을 깨부시는 작업부터 해. 방법은 졸라 간단해. 유산소로 땀을 흠뻑 내주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 막 정식줄 놓고 막 미친 듯이 춤도 추고 근력 운동도 좀 해주고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그런 명상도 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몸과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만들어져. 바로 영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365일 훈련을 한 사람과 방구석에서 마음만 바꾼 사람은 어떤 차이가 날까? 이거는 솔직히 말 안 해도 알겠지? 물론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도 춰.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도 좀 해주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해보면서 자꾸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방어 기제로 가득 찬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걸 90일만 해보길 바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불필요한 걸로 가득 찬 너네의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어떤 것들이 와도 순수하게 배울 수 있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야. 야야야, 뭔 놈의 성격까지 바꾸는데 이 짓거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배우가 되고 싶은 중딩 고딩들은 다 해. 너만 안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극단 찍기야. 소심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해. 자기 할 말도 똑부러지게 못하고 하더라도 개미 마냥 막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뭐 말만 그럴까? 아니야. 행동도 뭔가 어중간하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 이게 왜 그러냐?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거 싫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한 행동을 취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것도 아니야, 싫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건지 지 혼잣말을 하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뿌듯한 건지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고 감정 표현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 이런 사람들한테 개쩌는 특효약이 바로 극단 찍기야. 자, 첫 번째로 중립기어를 박았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뭔가 되게 이완되고 열려있는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뇌도 활성화가 되면서 내 기억과 감정들을 이렇게 떠올리는 게 굉장히 쉬워져. 자, 그러면 이 기억과 감정이라는 건 뭐냐? 바로 너네의 표현의 재료가 되는 거야. 재료가 있어야 된장찌개를 끓이건 뭐 오뎅탕을 끓이건 할 수 있듯이 너네의 기억과 감정이라는 게 있어야 그게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너네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동안 너네들은 이거를 되게 작은 에너지로 아주 작게 소심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잖아. 이거를 최대치로 표현을 해줘야 내가 나중에 이거를 조절할 수도 있게 돼. 만약에 0부터 10까지의 레벨이 있다고 치면 너네들은 마음은 10이야. 마음은. 근데 내가 실제로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하는 건 2, 1, 심지어 뭐 마이너스도 있어. 그런 에너지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심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극단 찍기라는 걸 해줘야 되는 건데, 이 극단 찍기란 뭐냐? 2, 3 정도밖에 표현하지 않았던 감정을 10, 20 그 이상으로 최대한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거야.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을 최대치로 끌어서 표현을 해보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은 엉엉 울면서 최대치로 표현을 해보고, 어중간한 미소를 띈다. 그러면 진짜 미친 듯이 크게 웃어도 보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아이 컨택하면서 진짜 나의 의지를 막 싹 갈기는 이런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나면 감정이 치유되는 효과까지 느낄 수가 있어. 이런 게 진짜 치유지. 앉아서 명상만 한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야. 자, 됐고, 극단 찍기의 방법은 되게 간단해. 가장 쉬운 게 분노, 공격성의 표현인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떠올리면서 쭉 적어봐. 이걸로 대사를 만드는 거야. 뭐 쌍욕이 들어가건 상대가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건 그런 거 하나도 상관하지 마. 어차피 혼자 할 거니까. 너네 안에 있는 한 억압된 감정을 상대에게 다 쏟아내겠다 생각하고 이 대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만약에 이런 게 안 떠오른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쌍욕 갈기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거를 적어봐도 좋아. 자, 대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다이소에서 매트 하나를 사. 그리고 주변 연습실 하나 빌려서 준비된 대사를 진짜 매트를 힘껏 내리치면서 진짜 내가 쌓았던 한을 다 풀어보는 거야. 아마도 쉽지 않겠지. 뭐 이렇게 한다고 바뀔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한다고? 이런 내면의 저항, 잡생각들이 끼어들면서 너네 에고, 이 대가리는 감정 표현을 자꾸 못하도록 가로막을 거야. 그걸 뚫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매트가 상대방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있는 힘껏 목소리도 크게 내주고 내 안의 감정 쓰레기들을 모두 쏟아버리겠다. 이런 마인드가 진짜 중요해. 분노뿐만이 아니라 즐거움, 슬픔, 열등감, 수치심 또는 성적인 표현, 이 모든 게 다 가능해. 자, 이렇게 내 감정을 극단적으로 10, 막 20 더 크게 표현을 하고 나면 목소리가 진짜 미친 듯이 잘 나오고 눈빛도 개쩔어지고 상처가 치유된 깨끗한 느낌이 들면서 진짜 알파 메일, 알파 피메일이 된 그런 기분을 느낄 거야. 이거는 진짜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니까 꼭 해보길 바래.
만약에 대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게 있다면 댓글로 써줘. 내가 어떻게 대사를 만들면 좋을지 그 방향성을 이렇게 댓글로 잡아줄게. 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다 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제어하기야. 첫 번째 방법은 너네들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라면, 두 번째 방법은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내 한계를 넘어보는 거야.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내가 자유자재로 컨트롤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상황에 맞게 잘 처세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때로는 대범하게 똑부러지게 표현도 하고, 장난스럽고 능청스럽게 사교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우울하게 섹시하게 재수없게 예의를 갖춰서 등등 여러 방식으로 내가 어떤 성격으로 나를 연출을 하느냐, 나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성격을 인지하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극단찍기를 통해서 내 작은 에너지를 크게 뽑아봤잖아. 이제 이 큰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뭐 3으로도 쓸 수 있고 6으로도 쓸 수 있고 9로도 쓸 수 있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하고 컨트롤을 하냐, 바로 이거지. 자, 그러면 이 제어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너네가 되고 싶은 성격,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 톤, 말의 속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멋있거나 예쁜 바디랭귀지, 표정과 눈빛 같은 걸 최대한 흉내를 내는 거야. 만약에 주변에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는 친구가 있잖아? 그러면 맨날 쫓아다녀. 그러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을 하면서 그 친구와 똑같이 흉내를 내주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 그 사람과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이 가진 매력과 면모를 내 안에서 깨우게 되는 거야. 사람도 환경이기 때문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너네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거야. 털털함을 가지고 싶다. 그럼 털털한 사람을 찾아서 따라하고, 솔직한 성격을 갖고 싶다. 그럼 솔직한 사람을 찾아서 따라하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찾아. 섹시함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섹시한 사람을 찾아. 이성을 잘 만나고 싶다. 그럼 유혹을 잘하는 사람을 따라해. 노잼 성격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재밌고 말 잘하는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면은 이건 나답지 못한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건 너네 안에 잠들어 있는 새로운 새로운 감정을 꺼내는 거지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야. 충분히 따라하면서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러면 누구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다운 나, 최상의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 모든 배움이라는 건 원래 처음엔 어색하고 그런 거야. 그냥 받아들여. 자, 여기까지 소심한 성격을 바꾸는 3단계 테크트리였어.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람의 성격을 바꿔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선택이지 뭐 강요가 아니야. 하지만 나도 과거에 그랬고,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수강생들은 자기 성격이 주는 그 고통과 손실이 너무 싫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거겠지. 도무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수업을 신청해도 되지만 굳이 나한테 안 와도 되니까 주변에 있는 연기학원 가서 제발 이 소심하고 찐따 같은 성격 좀 고쳐주세요 하고 좀 배워. 부디 너네들이 소심함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기회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진심이야. 그러면 꼭 실천을 해보고 새 인생을 살아가길 바랄게. 여기까지. 피스.